이번 시간에는 그 인베스트 정보 처리 기술사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은 약간 광고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관련이 없으면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거를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보면 이제 인베스트 그 오프라인, 그죠? 오프라인 정보 처리 그 스터디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저희 보면 이제 이 강의가 사실은 저희 오프라인 강의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구조도 있고 뭐 소공도 있고 물론 이제 사실 이거보다 더 있어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동영상들을 당연히 오프라인 스터디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바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열어볼까요? 아무나? 그러면 이제는 이건 컴퓨터 구조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런 동영상들은 전부 다 제공이 될 거고, 그래서 오프라인 스터디 하기 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런 동영상들을 다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공학 4주 강의도 있고, 이건 아마 책 갖고 하는 걸 겁니다. 책 갖고 이제는 한 줄 한 줄 그어가면서 전체를 설명한 내용이고요. 뭐 이것도 있고, 뭐 또 최근에 또 찍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 다 뭐 최근에 전부 다 2019년도에 촬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찍힌 거는 뭐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월부터 오프라인이 시작이 됩니다. 2월부터 오프라인이 시작이 되고요. 2월에 시작이 되면 7월 말 시험까지 같이 가는 거고 그 전에 이제 막판에 한두 달은 모의고사 위주로 진행이 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이론 수업이나 자체적으로 또 시험 보는 거 그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총 비용은 66만 원입니다. 뭐 그 이상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요. 저희는 이제 자체 밴드가 있어서 거기에서 뭐 자료나 그런 거는 공유가 되고 커뮤니티는 됩니다. 뭐 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오죠. 당연히 없겠죠. 여기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정보처리 기술사는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랑 정보관리 기술사 이 두 개를 얘기하고 뭐 아마 그런 것들은 여기 보면 정보처리 기술사 학습 방법 그래서 제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3개짜리만 봐도 기술사 시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저희가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력 과목이 있는 거죠. 주력 과목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통계 분석이라든가 머신러닝, 그죠? 딥러닝 이쪽에 통계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AWS, 그죠? AWS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SQL도 마찬가지고, SQL도 마찬가지고, 뭐 정보 보안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도 그거랑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설명인 거죠. 뭐 통계 분석을 하나 얘기를 들까요? 예를 들어서 통계 분석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확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본이 확률입니다. 확률은 전체 건수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건수, 그게 확률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확률은요, 통계 분석에서는 어떤 분포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표준 정규 분포인 거죠. 표준 정규 분포이고 그 표준 정규 분포의 거리값, 즉 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적분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적분을 경험적 법칙에 의해서 정리한 게 있는데 그게 Z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Z 분포, Z 테이블 뭐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중간값, 중간값이라는 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Z 테이블은요 기본적으로 모수를 기반으로 해요. 모수라는 건 뭡니까? 전체 데이터. 근데 우리는 실제 통계 분석이라는 거는 모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샘플링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샘플링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각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이 차이를 평균으로, 그죠? 평균값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t-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샘플링을 해서 분포를 샘플링을 해서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표준 정규 분포와 똑같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근데 내가 샘플링 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래 데이터, 모수의 정규 분포와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T분포라고 합니다. T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샘플링에 대한 분포예요. 샘플링에 대해서. 그래서 T테스트의 평균 간의 비교를 할 때 사용되는 분포입니다. 근데 이 평균의 문제점은 뭐냐면
두 개의 집단 간에 이렇게 상대 비교하는 건 되는데 세 개의 집단이 되면 이 상대 비교가 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분산이라는 걸로 비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아노바인데 이 아노바의 핵심은 F 분포, F 검정력,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F 분포는 뭐냐면 되게 쉬워요. 변수가 3개가 있어요. 각각의 평균이 있죠. 분산이라는 걸 구하려면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평균이 있죠. 이거를 전체 평균분의 집단 1의 평균, 전체 평균분의 집단 2의 평균, 전체 평균분의 집단 3의 평균을 구해서 정확히 말하면 분산이거든요. 평균이라고 생각하세요. 분산을 구해서 전체 평균 대비 내가 갖는 비율을 계산하는 게 F 검정입니다. F 분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가 있고 스튜던트 분포인 T 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F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딥러닝까지 뭐 인공신경과 뭐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건 이제 초반분의 내용인 거고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는 우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큰 이슈가 아닙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이슈인데 한 1, 2년 전에 제주항공이 AWS로 전환을 했죠.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이라는 것도 전체 전환을 했고요. 쿠팡도 뭐 제가 듣기에는 95% 정도 AWS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환을 했고요. 현재 저도 어떤 특정한 그 회사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요원으로서. 그리고 AWS 자격증도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는 간단한 기업 같은 경우는 2티어 아키텍처인 거고 조금 복잡한 건 3티어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멀티티어죠. 왜냐면 PC 레이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웹 서버나 인터넷 서버 레이어가 있고요. 중간에 이제 턱시도 같은 미들웨어가 들어가는 게 있고 마지막에 DB 서버 형태로 들어가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멀티티어 아키텍처, 금융권의 멀티티어 아키텍처를 어떻게 AWS로 전환할 수 있냐라는 케이스 하나.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몰 같은 형태죠. 3티어 아키텍처인데 PC들이 있고 웹서버, 이제 웹서버가 있는 거죠. 여기서 웹서버랑 와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3개죠. 이런 3개의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3티어 클라이언트 서버를 AWS로 전환하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 그죠? 이런 것들을 압니다. 해봤기 때문에 해봤고 AWS에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VPC나 다이렉트 커넥트. 다이렉트 커넥트는요 기존 시스템들 연동할 때 기존의 이제 말을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기존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온프라미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IDC 연동할 때 넣는 전용선이 다이렉트 커넥팅입니다. AWS에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두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서브넷 같은 거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VPC를 써야 됩니다. VPC 안에 서브넷이 있고 그 서브넷별로 네트워크 접근 통제 NACL, 그죠?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통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그룹, 시큐리티 그룹에서 접근 통제 같은 경우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하고 실제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차별화가 되죠. 데이터베이스도 뭐 잠깐 얘기를 드리면 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대상 받았고 뭐 이거 뭐 아무튼 뭐 옛날 얘기고요. 옛날 얘기 운도 좋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차별화라는 게 참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연동해서 DB를 차별화할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이제 얘의 문제가 아니라 빅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죠? 통계, 그죠? 머신러닝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거고 DB 쪽에 순수하게 DB 쪽으로만 만약에 차별을 한다라는 얘기는 튜닝 기법을 좀 차별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QL 튜닝에서 예를 들어 SQL P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쿼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뷰 머징이라든가 뷰 머지, 그죠? 뷰 머징이라는 게 있고 서브 쿼리 풀다운, 뭐 풀업, 푸시 다운, 풀업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의 예제와 그거에 대한 설명, 그죠? 그리고 언제 옵티마이저가 쿼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지,
그리고 뷰 머징이 되지 않는 쿼리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로 일단은 튜닝 부분은 충분히 차별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뭐 정규화나 이런 모델링은 뭐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뭐 그런 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그죠? 보안 어떻죠? 보안 같은 경우는 뭐 저는 ISMSP 심사원입니다. 근데 뭐 ISMSP 심사원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보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쓸 수가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보면 뭐 워터링 홀이라든가 APT라든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냐,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를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DLL 인젝션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냐, 전 다 해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이런 공격이 있을 때 디지털 포렌식에서 타임라인 분석을 어떻게 하냐, 그거를 실제 하면요 그냥 깊이는 깊어집니다. 물론 이제는 보안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왜 굉장히 넓습니다. 당연히 컴퓨터 구조 알아야 되고 당연히 네트워크 프로토콜 알아야 됩니다. 뭐 이걸 모르면 얘기가 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기술사에서 심플러딩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심플러딩 뭐 옛날 문제긴 한데 심플러딩이 나왔으면 실제 이 심플러딩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냐? 그러면 HPing이라는 도구를 써서 우리가 심플러딩을 공격할 수가 있고 심플러딩은 3웨이 핸드세이킹 기법을 쓰는 거죠. 신만 보내서 그죠? 뭐 이런 거야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이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신을 보내면 어떻게 스노트로 탐지 룰을 만들 거냐? 왜냐면 공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플러딩이 나오면 어떻게 탐지할 거냐? 그런 스노트에 플래그즈라는 옵션과 스레스홀드라는 그 룰을 같이 등록을 해야지 심플러딩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IP 테이블즈라는 방화벽으로 심플러딩을 어떻게 막을 거냐? 거기까지 커맨드까지 가면 보안은 뭐 그 게임 끝난 거죠. 그리고 ISMSP는요 실제 실무 심사에서 결함 사례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어떤 게 많이 나오냐, 그 예제를 많이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기초적인 보안적으로 기술적으로 확보해지면요 ISMSP는 좀 쉬워집니다.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ISMSP 인증 심사원이 되는 게 아니라 ISMSP에 관련된 기술사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ISMSP 자체는 어렵지만 기술사 입장에서는 차별화하는 게 되게 쉬워집니다. 뭐 소프트웨어 과학이야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규모 산정, 펑션 포인트 계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되는 게 이제 애자일이거든요. 근데 이 애자일에서는 약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자꾸 사업관리적인 프로세스로 보면 안 돼요. 사업관리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애자일은 릴리즈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반복적으로 개발하고 팀 단위 활동을 강조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프로세스적인 측면인 거죠. 그거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차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자일은 예를 들어서 여기 아마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 화면이 있죠, 그죠? 여기 바탕화면에 이게 뭐냐면 해외 애자일 교재입니다. 이거는 해외 애자일 교재를 봐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얘기하는 게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TDD를 실제 구현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JUnit하고 에스프레소라는 도구를 써서 실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테스트를 자동화할 거고 TDD를 구현하냐. 그래서 TDD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자일이나 TDD에 구현보다 테스트를 먼저 한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구현을 안 한 걸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그게 바로 이 TDD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제가 볼 때는 차별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뭐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테스트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러와 결함과 오작동의 차이 이런 어휘적 차이를 좀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는 안 나오네요. 도메인 테스트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냐면 소스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 입력값을 뭐뭐를 넣으면 커버리지 몇 %를 커버하냐 이 비율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상태 전이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의 형태 예제 위주로 좀 들어가면 차별화는 될 거라 보고요.
그다음 뭐 이제 최신 기술 이런 거는 요즘 사실 최신 기술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블록체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에서는요, 저는 그래요.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블록체인의 이 거래를 하는, 예를 들어서 수신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수신자의 개인 키를 통해서 다시 암호화를 해서 자금 이체를 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정보 보안의 전자서명에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해시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또뭐 그런 거 있죠. 협의 알고리즘, 뭐 POW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협의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이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참여인들이 한테 협의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그냥 POW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이 협의 알고리즘이 변경이 될 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말은 약간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이고, 저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업에서 쓸 수 있냐, 예시, 그죠? 예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로 많이 접근하는 게 블록체인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은 물론 이제 블록체인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IoT 같은 경우는 뭐 우리야 뭐 그죠? 교재 보면 알겠죠? 실제로 이게 아마 저겁니다. 이게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 우리가 이제 키트를 이제 구매를 해서 이렇게 기술사 공부하면서 실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웹사이트에서 트랜지스터나 이런 걸 끼고 I2C 연결 같은 걸 합니다. 그러면 이 키트를 가지고 뭐 미세먼지, 측정, 센서 이런 거, 어차피 IoT 핵심은 센서 기술이에요, 사실. 센서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거를 저는 다시 모드버스는 뭐냐면 우리 그 공항에 가면 이렇게 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컨베이너 벨트라고 합니다. 그 컨베이너 벨트에다가 우리가 짐을 올리면 이렇게 기계가 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디에 컴퓨터가 있겠죠? 이 컴퓨터와 이쪽 이 컨베이너 벨트 앞에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이라는 PLC 장비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와 이 PLC 간에 통신하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게 모드버스예요. 그래서 모드버스에 대한 내용, 아까 I2C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 내용들이죠. 뭐 사고배제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차별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굉장히 빠르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빨리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 오프라인 정보처리 기술사 과정 소개 정도, 그 정도 하고 끝내려고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아까 그런 초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오프라인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네, 그런 것들 다 하고요. 자,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관련 글은 뭐 요게 있습니다. 오프라인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 써둔 게 있으니까 뭐 요 예제 요거 수강별량 보셔도 되고, 신청 방법 등등도 다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인베스트 오프라인 정보처리 기술사 스터디 과정 소개를 했습니다.